예, 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의 권명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또한 저희 파트너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텔이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소개해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텔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새로 발표되는 우리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시장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인텔이 이런 제품을 내놓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텔이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 출발점은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소비자의 니드, 고객들의 니즈 부분이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개인 크리에이터 및 그 고성능 게이밍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준서버급에 해당하는 그런 성능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니드입니다. 소비자들은 가정이나 직장 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원하고, 그런 디바이스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가볍고 또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경험 개선에 대한 요구입니다. 제 세대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어떤 굉장히 편한 예전의 어떤 기존 방식이었다고 보면 음성, 제스처,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드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6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반영을 했고, 그럼 그 제품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장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입니다. 하나의 아키텍처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의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는 그 초소형 컴퓨터라고 불리는 컴퓨스틱, 모바일에서는 투인원 뿐만 아니라 막강한 성능의 데스크탑, 노트북은 물론 서버형 고성능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소비 전력의 옵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과 전력 효율성, 그리고 비주얼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성,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코어 프로세서 단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에서 어떤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위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대폭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비주얼 부분에서 보면 그래픽 성능 면에서 특히 3D 그래픽 및 4K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사용자 경험 면에서 보면 또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아까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하나의 차별화 장점입니다. 윈도우 10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6개 정도의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특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은 6세대 인텔 프로세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TDP 면에서 보면 4.5W에서 20배에 해당하는 91W까지의 어떤 다양한 소비 전력의 옵션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세대 제품은 크게 4가지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시리즈는 투인원, 컴퓨스틱과 같은 어떤 슬림, 경량의 저전력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U 시리즈의 대표적 제품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고요. H 시리즈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S 시리즈는 올인원, 데스크탑 등 제품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 전력 효율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능과 그 전력 효율은 대치 관계에 있어서 동시 달성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서는 최적화 설계를 통해서 많은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PC 중에서 약 6억 대 정도가 평균 5년 이상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5년 정도 이상 된 제품들이 올해 내년도에 어떤 PC 교체의 주 수요 타겟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저희의 어떤 주 교체 타겟의 제품, 그러니까 5년 전의 제품과 지금 저희가 새로 발표하는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 면에서는 최대 2.5배, 그래픽 면에서는 30배, 배터리 면에서 최대 3배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가 교체 주기, 그러니까 교체 타겟인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적인 향상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지난 세대의 제품과 비교해서는 어떠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전 세대에 비교하더라도 그래픽 성능 면에서는 약 40%, 그다음에 배터리 수명 면에서도 1시간 정도 더 길어져서 10시간 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데모와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성능, 그래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주얼 퍼포먼스에서도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제품에 비교했을 때 약 30% 정도 그래픽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DirectX 12를 지원을 하고 또한 4K의 재생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면과 함께 인텔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래픽 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한 UX의 개선 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뭔가,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 굉장히 UX의 향상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웨어와 같은 관련된 표준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회의 솔루션인 인텔 유나이트, 그다음에 새로운 인증 방식인 트루키, 그다음에 윈도우 10 헬로와 같은 노 패스워드 기술 솔루션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 향상된 버전을 이번 새로 발표된 프로세서에도 저희가 에서도 개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대 다음의 아키텍처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 향상을 가져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스 10. 윈도우스 10은 그러니까 인텔에서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출시와 함께 이에 최적화된 OS, 새로운 OS의 윈도우 10은 한 차원 높은 사용자 경험을 소비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특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좀 나눠서 데스크탑과 모바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먼저 보면은 작년부터 데스크탑 시장에서 폼팩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폼팩터가 어떤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컴피스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컴피스틱에 오늘 발표드리는 6세대 코어 프로세서 중에 코어 M이 탑재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터블 올인원의 경우를 보면 편리한 사용성으로 지금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비즈니스용으로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PC의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고성능 데스크탑 수요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오늘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 부분은 2년 만에 데스크탑용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풀 라인업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춘 풀 라인업으로 시장에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했다는 것은 저희 인텔로도 시장에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게이밍 부분은 저희가 여러 행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부분은 개인 방송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시장 쪽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의 제작자 수는 이미 30만 명 정도를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의 제작자들을 보면 작은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방송국에서 PC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송하고 또한 이 제작자분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경쟁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고성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유시지를 가지고 차별화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실사용 사례를 갖고 오늘 발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프로세서 군에서 보면 모바일 프로세서군에서도 데스크탑만큼 굉장히 확장성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서버용 워크스테이션, 서버용 프로세서인 제온이 노트북에 탑재됨으로써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M에서 제온에 이르기까지 모바일용 프로세서에 강화된 이 포트폴리오가 소비자분들께 더욱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의 나오는 제품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다양한 폼팩터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투인원과 그 제온 프로세서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인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13년 대비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14년 대비해서 판매 성장세로 보면 4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인원을 구매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약 50%가 타블렛 대신에 투인원을 구매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투인원은 향후에도 내년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버용 프로세서인 제온이 처음으로 노트북에 탑재됨으로써 어떤 모바일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탄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초로 노트북에 오버클럭킹을 지원하는 K-SKU가 출시됨에 따라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특히나 보면 그 비즈니스 쪽에서도 어떤 UX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컨슈머 쪽에 소비자 쪽의 UX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도 굉장히 UX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협업, 그다음에 효율적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에 그다음에 관리를 위한 어떤 새로운 기능, 새로운 니드가 있고 그러한 기능이 오늘 발표드린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서도 추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제품의 개발의 배경이 뭔지,
그다음에 특장점이 뭔지, 또한 적용될 수 있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그다음에 뛰어난 강력한 성능과 전력 효율성, 그다음에 뛰어난 비주얼 그래픽 성능, 또한 새로운 어떤 사용자 경험, 그다음에 최적화, 윈도우 10의 최적화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 발표드린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기반의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양한 혁신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런 제품들이, 인텔의 프로세서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런 제품들이 뭐가 나오느냐, 얼마나 나오냐, 누가 나오느냐, 있냐라는 부분이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신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했거나 조만간 출시될 제품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선보이는 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파트너사와 함께 이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한층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에 이어서 기술에 관련된 발표 및 여러분들께 어떤 데모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저희 인텔 코리아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김두수 전무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기능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주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고려한 그 확장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제품뿐만 아니라 낮은 그 TDP군에서도 향상된 성능 부분들. 세 번째로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새로운 기술들. 네 번째, 차세대 코덱, 하이엔드 그래픽이 추가된 병렬 미디어 엔진 등 미디어 그래픽 부분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례 없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앞에서도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 스카이레이크 U 제품군을 보면 각 세대 제품의 그 시작점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스카이레이크 모바일 제온이 포함된 저희가 헤일로라고 부르거나 또는 데스크탑, 하이엔드 퍼포먼스 고성능 영역까지 동시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과 그 개발자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전력 4.5W라는 저전력 하에서도 제품 구현이 가능한 확장성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제품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키텍처, 디자인, 구축, 최적화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커다란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최저 TDP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Thermal Design Power, 그래서 이제 전력이 필요한 부분, 소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적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그래서 TDP가 4.5W부터 최고 TDP 91W까지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확장성을 저희가 이루어냈고 또한 특히 노트북과 태블릿, 올인원 등 어떤 모빌리티라든가 핸드헬드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CPU의 그 외관적 특성인 패키지 사이즈 역시 가장 작은 패키지와 큰 패키지 차이가 4배 정도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인텔 스카이레이크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본 기술과 주요 성능 지원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기능이 확장된 코어 아키텍처로서 인텔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 기술과 인텔 메모리 보호 익스텐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메모리 밴드위드스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고 그 베이스 클락과 DDR4 그 메모리 쪽에서의 오버클럭킹 등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상된 오버클럭킹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만 기존에 적용되었었던 그 향상된 최신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4가지 영역에서 포함 적용이 됐습니다. 첫째, 코어 제품군에 처음으로 적용된 ISP, 즉 통합 이미지 프로세싱, 시그널 프로세스. 두 번째, 오디오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 세 번째, 센서 허브의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로 코어 제품군 최초로 그 eMMC, Embedded 그 멀티미디어 카드 등이 안에 포함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능 향상 부분에 대해서 주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IPC, 즉 Instruction per Communication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단지 터보 윈도우 상에서뿐만 아니라 상시 저전력에서도 고성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전력 고성능을 지원하는 전용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비주얼 경험을 실제로 구현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eMMC, 오디오 DSP 등을 통해 태블릿을 지원하는 특별한 I/O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그 패키지 기술 역시 중요한 한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그 왼쪽 부분은 패키지, 즉 스카이레이크 데스크탑용과 스카이레이크 Y 패키지를 그 25센트 미국 주화와 상대 비교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우 낮은 전력 소모량, 전통적으로 낮은 전력 소모는 그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 꼭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기술적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를 thin and light, 가볍고 얇고 작은 사이즈로 설계하는 핵심 기술의 커다란 한 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병렬 처리 부분, 아키텍처와 디자인 측면에서는 속도, 전력 등의 부분을 최적화하는 아키텍처 설계가 저전력의 하나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부분 역시 말씀을 드리면 스피드 쉬프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존의 프로세싱 워크로드를 OS 운영 체제에서 수행하는 프리퀀시나 코어 할당 관리 문제를 CPU가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전력 구현에 또 다른 한 축의 역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테크놀로지 영역 부분입니다. 마지막 영역이고 그 세부 영역으로 세 가지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D 부분, 그리고 미디어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페이지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D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eDRAM이라고 그 임베디드 DRAM 메모리를 적용해서 아이리스 프로 등에서 최대 40%까지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윈도우 10의 DirectX 12 또한 선명하고 스마트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OpenCL 그리고 OpenGL 2.0, 4.4 그 컴퓨터 랭귀지하고 또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확장성이 또 파워 부분, 아까 말씀드린 4.5W에서 91W에 이르는 TDP 부분이 또 핵심적인 그래픽을 구현시키는데 어떤 기계적 특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새로운 게임을 사용자 측면에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디어 그래픽 영역입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더 나은 전력 성능과 성능 최적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HEVC, 즉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이 디코딩, 인코딩을 지원하고 이뿐만 아니라 저전력 AVC, Advanced Video Coding으로 인코딩 부분, 또한 저전력 4K 영상 재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프로세서는 최적화된 전력 효율성을 통해서 10시간의 비디오 재생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추가적 그래픽 카드 지원 없이 스카이레이크 i7만으로 모든 그래픽 렌더링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픽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입니다. 패널 조합이나 그 확장 그리고 회전, 압축 측면에서 현격한 향상을 보이며 3개의 4K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멀티 플레인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가능하고 조금 더 UX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2세대 Y기구 무선 더킹 시스템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무선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계적인 결합이 아닌. 이것으로서 그래픽에 관련된 기능 설명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기능, 성능, 개선된 영역에서의 6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키텍처, 기능, 성능에 대해서 데모를 직접적으로 한번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와 화면을 데모팀 쪽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스템에는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팟플레이어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생하게 될 영상은 차세대 코덱으로 알려져 있는 HEVC 영상이고요. 해상도는 4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HEVC 영상은 연산량이 많은 관계로 재생이 부자연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플레이어는 그 인텔의 미디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4K HEVC 영상이고요.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부드럽게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사용은 최소한으로 소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컨텐츠 소비와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비슷한 트렌드로 차세대 코덱이 적극 활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이버링크의 파워 디렉트라는 소프트웨어도 역시 인텔의 미디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4K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압축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용량이 큰 관계로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신 후 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타겟 형식, 파일 형식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H.264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H.265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4K로 지정을 하고요. 이 사이버링크의 파워 디렉터 소프트웨어는 인텔의 퀵싱크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제작하는 동안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4K HBC 영상도 제작하는데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제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소개를 마치고 리얼센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리얼센스를 사용한 세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얼센스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2D 세상을 다음 세상이죠. 3D 공간 자체를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그냥 떠올리시면 되고요. 흔히 봤을 때 손을 이용하는 3D 뎁스를 이용한 조작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거에 넘어서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눈, 코, 입을 트래킹한다던가 또는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물체나 사람을 3D 스캐닝해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텔이 리얼센스 카메라와 SDK를 제작하면서 가져온 세상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3D 기술을 실제로 저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끌어온 점이고요. 이제 랩탑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드론이나 또는 가전 이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스몰 폼팩터로 3D 카메라를 만드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잠깐 스크린 봐주시면요. 저희가 드림웍스사랑 같이 개발했던 마다가스카르라는 게임이고요. 캐릭터와 함께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 왼쪽 하단 스크린을 봐주시면 이제 손을 디텍팅하면서도 이렇게 뎁스를 감지해서 서로 이제 게임 인터랙션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손을 쓰면서도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계산하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면서도 훨씬 반응 속도가 빠른 그런 리얼센스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춤에 소질은 없는데 춤을 관심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퍼블릭하게 릴리즈돼서 다운받아서 리얼센스 카메라가 장착된 기기에서는 아이들과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다음 두 가지 예를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언급했던 손이나 얼굴 스캐닝처럼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3D 기술 말고 다른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가 봐주시면 국내 업체 중에 커브서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 기술력을 잘 활용한 앱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리얼센스 카메라가 주는 어떤 기본적인 손이나 얼굴에 대한 인식 말고 3D 뎁스 데이터 자체를 활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또 물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겠죠. 그리고 흔히 저희가 봤을 때 로지스틱스 회사, 이제 물건을 배송하고 택배나 아니면 여러 항공 화물들을 다루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게이지먼트 하고 있는 딜도 있고요. 잠깐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태블릿 쪽 비춰주시면요. 보시면 여기 이제 3D 기술을 이용해서 박스를 디텍팅하고요. 저 위에 화면에는 크기가 나오고요. 저렇게 박스를 중첩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른 박스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고요. 보시면 저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파이프 형태라던가, 저기 저희가 흔히 보는 그냥 커피 물컵이거든요. 물컵, 또 이제 실린더 원통형 형태, 이렇게 공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크기를 측정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저렇게 6가지 타입을 디텍팅하도록 한 이유는
저희가 흔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체들이 저런 6가지 기본 타입을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꽃병 같은 또는 의자 같은 이런 물체들도 저런 6가지 기본적인 모양들을 조합해서 디텍팅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통 물체를 디텍팅하고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2D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나 점을 조합해서 측정을 하죠. 그럴 때는 박스나 어떤 평면은 굉장히 잘 디텍팅하는데 절대로 저런 원이나 또는 저렇게 물컵 같은 그런 복잡한 형태는 절대 디텍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고 월드와이드하게도 잘 진행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3D 서피스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즉 증강현실 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씬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VR이 완전히 새로운 그 씬을 제공한다면 AR은 내가 보고 있는 씬을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더해서 보여주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내 회사 중에 맥스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앱이고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의 큰 패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설치 관계상 저희가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2D 패널을 가지고 왔고요. 데모를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태블릿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태블릿에서 각 자동차의 부품들이 어떤 부품이고 또 그 부품을 클릭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무빙해도 마찬가지고 저기 패널에 자동차 소개 영상도 나오고요. 짧게 보면 저희가 지면으로 받는 그런 책자 형태를 받는 자동차 매뉴얼을 태블릿이나 글래스, 그러니까 뚫려져 있는 글래스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VR을 좀 더 가미하면 훨씬 더 풍부한 영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비즈니스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미래에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들이 글래스를 쓰고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도로의 어떤 그 지형들, 위험 감지 또는 차 매뉴얼 또는 자동차를 정비했을 때, 그러니까 본넷을 열었을 때 각각의 부품들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트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물론 이제 자동차 정비하는 앱도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드리겠지만 그런 앱들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VR, AR 시장 그리고 자동차 카 비즈니스 쪽에 미래를 봤을 때 AR, VR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 현재 2D로 쓰는 기술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뎁스 데이터를 썼을 때 3D를 썼을 때 훨씬 더 디텍팅하는 속도라든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게이밍 존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스카이레이크 플랫폼에서 파워 절약 모드에 관한 데모입니다. 사용된 플랫폼은 스카이레이크 6800HQ를 사용하였고 게임은 넥슨의 인기 1인칭 슈팅 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파워가 CPU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지금 게임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넥슨에서 제공해 주신 배터리 전략 모드를 켜고 전원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떨어지는 6W에서 7W 정도의 수준으로도 넥슨의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2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이레이크 플랫폼은 고해상도의 슈팅 게임도 배터리만으로도 게임을 좀 더 원활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데모는 국내 게임 회사인 엑셀 게임즈의 아케이지란 MMORPG 게임의 데모입니다. 왼쪽 플랫폼은 5세대 플랫폼인 브로드웰 플랫폼입니다. 사용된 CPU는 5506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플랫폼이 6세대 아키텍처인 스카이레이크 플랫폼이고 사용된 CPU는 6506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동일 조건의 세팅을 진행하였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프레임 수가 지금 현재 보시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현재 45, 60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스카이렉 플랫폼에서는 보다 원활한 그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분들에게 좀 더 향상된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환경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시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선명도를 이해하실 텐데 지금 세션이 끝나고 뒤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직접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